지금 이 행사는 피드백2라는 워크숍의 비중을 둔 전시회 첫날이고 매주 토요일날 오후 6시에 작가 한 명, 초대 작가 한 명씩 순회해가면서 워크숍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작가 장오재, 옆에 앉아있는 이분인데 장오재 씨 작업을 쫙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미리 제가 올려가지고 보신 분도 아마 계실 테고 작업을 한번 쫙 보시고 이 작업이 어떤 점이 좋은 것 같고 아니면 더 진전된 방향은 이 작업의 키워드는 어떤 것 같다까지 파악하시면 더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바는 보통 이렇게 우리 둘 간의 대화로 이렇게 종결되는 그런 방식의 워크숍이 아니고 여기 동석자가 여러분들 말하는 건데요. 작업에 대한 의견을 갖다 줘서 여기 당사자 작가가 자기 작업에 대한 방향에 좀 더 나은 실마리를 얻어가게 하는 거, 이게 아주 좀 좋은 취지예요. 제가 갖고 있는 취지거든요. 요 피드백 전시에 선정된 작가들의 공통점이 있냐면 없습니다. 없고 제가 볼 때 제 관심사하고 어느 정도 약간 연이 닿거나 아니면 한번 언급해 볼 만한 주제를 이 작가가 자기 삶에서나 아니면 작업에서 그건 갖고 있는 경우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제 소문에서 짧게 나왔지만 포스트 인터넷 이런 것이 좀 어려운데 미디어 체험이 자기 작업으로 발현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 30대 초반 정도 작가들 사이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당연히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 관심사이기도 해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작가는 한눈에 봤을 때는 약간 굉장히 마초적인 어떤 욕망을 갖다 재현하는 작업인데 진짜 작업의 저희가 뭘까, 이게 좀 궁금해서 선택을 했고, 많은 미대 졸업자들이 겪는 경험인데 그 미대를 졸업한 직후에 창작의 동력이 자의반 타의반 사라져가지고 길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업은 가장 오래 했지만 그 휴지기가 굉장히 긴 작가가 한 분 있어서 그 작가를 선택을 했고, 또 다른 작가는 제가 볼 때는 앞선 여러 가지 작품 제목도 그렇고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이나 어려움이 작업의 동력이 되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사람들도 다 아는 것처럼 유명한 미술가들이 되게 많이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아니면 심적인 불안감이 동력이 됐지 않습니까? 이 전시 4명의 초대 작가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작가의 특징은 이거 있는 것 같네, 이거 한번 물어봐야지라고 그 생각을 가져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작가의 의견도 좀 들을 거고 제 생각도 말씀드릴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첫 번째 선택된 작가는 장오재, 본명은 장원준인데 장오재라 예명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내안의 정육점, 그리고 그 피해 망상증이란 두 개 큰 연작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면 연작업, 이게 내안의 정육점이죠. 여기서 일단 넘길게요. 이건 자기가 자기 작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한 글인 것 같고, 보통 그 심사 때 작품이 선택되는 경로를 제가 최대한 한번 재현해 본 거예요, 지금. 이건 내안의 정점 디테일이죠. 네. 예. 아까는 2022년도 이전 작업이 좀 많았고요. 지금은 올해 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제목이 나와 있지만 왜 닭 저기 걸어놓잖아요. 아마 그걸 한 것 같아요. 이것도 다. 같이 볼까? 이거는 벌레. 이번 전시에서 한 점 제가 선택해서 출품이 됐고, 벌레 여러 종류의 벌레를 그렸네요. 다시 내안의 정육점, 그 작년에 한 작업이고요. 약간 뭐 약육강식 사회를 약간 정육점이나 어떤 그러니까 육식의 재료로 쓰이는 동물에 빗대가지고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러니까 이것도 내안의 정육점인데 이건 좀 예전 작업이에요. 5년 전 작업이네요.
이제 음식이 되려고 약간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먹거리들이 이렇게 웃는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생각도 한번 들어보죠. 이거는 아까 제가 크게 봤을 때 두 개 파트 있다고 그랬잖아요. 파라노이아, 피해망상증 혹은 편집증으로 보통 전형이 되죠.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뭐 이거 의미를 찾아봤더니 피해를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이렇게 편집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걸 파라노이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리즈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알 하나로 이제 얼굴 전체를 갖다 대체해서 재현한 그림이고, 이렇게 작업이 꽤 많구나. 거의 끝나는 거 같죠. 간시정경. 여기 이런 것도 그린 건가요? 사진인가요? 요거. 이건 사진이요. 이것도 사진이요? 네. 요것만 그린 거구나. 네. 생선에 눈 있는 부분에서 그린 거죠? 네. 그래 이렇게. 아마 지금 요게 작업 창작의 동기를 좀 짧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이게 끝났네. 요 또래 세대 작가들한테는 저도 뭐 블로그나 유튜브 뭐 이런 걸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비관, 그 미술 창작에 대한 비관이나 이런 걸 약간 유머스럽게 풍자적으로 한 작업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술대학 입학한 애들 축하한다. 이제부터 내가 미술대학에 들어간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미술대학 생활 조언을 얘기해주도록 하지. 첫 번째, OT는 꼭 가렴. 왜냐면 OT 재밌거든. 물론 OT 막상 갈 땐 재미없거든. 근데 지나고 나면 재밌어요. 이 미술대학 다니면서 학교 생활 하기가 쉬운 건 아니야. 애들이 보통 이거 니네가 뭐 미술을 그만두니? 어짜 정해진다. 여러분, 제가 미술을 10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회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술 그런데 뭐 7천회? 이러기 쉽지 않은데 어떤 점에 매를 이거 만 회가 넘네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이런 점도 그냥 보통 젊은 작가들하고 자기 자신을 부각시킬 때 다른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좀 특이해가지고 또 선택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요. 예. 멋있어요. 예. 자기 작업에 대한 작가 노트 비슷하게 좀 얘기를 해볼래요? 네, 일단 제 작업이 되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2개로 했어요. 이제 완성된 작업이 많은 게 2개라서.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약간 이런 쪽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작업이 이제 가축 나오는 작업이었잖아요. 근데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이 이게 막 동물 잡아먹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가축을 길러서 잡아먹고 도축하고 이런 것이 막 정의가 아니다. 막 걔네들을 뭐 자연권에 의해서 뭐 풀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과연 그런가?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했던 작업이거든요. 근데 뭐 작가 노트에도 적혀 있지만 이제 저는 먹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먹히는 동물이냐 먹는 동물이냐 따지면은 먹는 동물이 됐는데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되게 까마득하더라고요. 동물이 40억 년 전에 나왔는데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거는 40억 년 전에 뭐가 나왔는데 대가 안 끊기고 저까지 그냥 온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저는 먹는 동물로 된 거잖아요. 어쩌됐건 제가 선택은 안 했지만. 근데 저는 뭔가 먹잖아요.
먹히는 애들도 있을 텐데 얘네도 지들이 선택한 건 아닌데 그냥 먹히는 애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이제 그 먹는 동물이 되는 과정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사자나 호랑이처럼 발톱이 날카롭거나 이빨이 날카롭게 진화해서 제가 알아서 때려잡아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소랑 싸우면 제가 죽을 거라고요. 근데 저는 소를 먹잖아요, 입장상으로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나 봤더니 이 내저의 시스템이 그 소를 잡아먹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소를 잡아먹도록 하지 않아도 내부에서 소가 가축이 되어서 고기가 되도록 진화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동물을 잡아먹도록 진화를 안 해도 동물들이 알아서 마이너스로 진화를 해주는 거죠. 설명 더 해주세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제가 있으려니까 그 시스템이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었으면은 제가 작업을 하고 있을 일도 없고 지금쯤 뛰어나가가지고 도끼 들고 막 토끼 잡아먹으려고 막 뛰어다니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내 기저에 정육점이 깔려있다, 도축 시스템이 깔려있다 해서 이제 Your Inner Butcher Shop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요런 그 생태계에 대해서 반감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왜냐면 이게 아니요, 저는 이제 옹호하는 쪽인 거죠.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럼 아니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반감 많이 갖고 있다고? 네, 요즘 제 세대에서. 자기 세대에서 네.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채식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건가? 네, 그렇죠. 근데 저도 그게 요런 그 약육강식의 공론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게 자기 세대의 공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공론이라고 할 만한 그거 뭐예요? 자기가 만난 사람들 몇 명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요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페미니즘도 있고 되게 사회 정의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그 채식 옹호도 같이 하더라고요. 비거니즘이라고 해서. 그래서 상당히 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이제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고 이미 서구권에서는 상당히 트렌드인 사조인데 이제 그 사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해서 만들었던 그런 작업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그 전제한 것처럼 우리들 간의 대화로 정리를 하진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심사를 할 때 작가 노트랑 작품을 이미지랑 넣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심사할 때는 아주 짧은 시간 걸리고 한 사람당 배당되는 시간이 되게 적어요. 왜냐면 지원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텍스트를 거의 검토하지 못하고 작업 이미지를 쫙 보면서 이 작가의 그 시각적 포인트 문제를 선별하고 이건 1차 됐어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통 걸러내거든요. 그런 경험칙이 저한테 있거든요. 좋아요. 중간에 공룡이 하나 껴있는데 표현하려고 하는 게 있나요? 그냥 닭은 새잖아요. 새는 공룡에서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되냐, 이렇게 양서류부터 어류부터 양서류, 파충류, 공룡, 공룡, 새 이렇게까지 진화하는 과정을 쭉 보여주고 그다음에 열심히 진화했더니 닭고기가 됐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조상들을 봤을 때 먹히는 오브젝트들이 웃는 표정을 하고 있던데 그러면 그렇게 먹히도록 진화한 게 행복할 거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시스템 안에 있는 긍정적인 애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웃는 얼굴이 들어간 작업은 좀 옛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약간 서브컬처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도축되는 거 자체가 좀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거니까 되게 무거운 작업이 되기 쉬워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그닥 무겁게 작업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좀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조금 없애려고 하는 추세예요. 조금 더 학술적인 느낌이 되려고 해서 도상을 좀 더 이제 과학적인 이미지로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네. 그 그림 화풍이 80년대 일본 대기만화 이런 느낌이 좀 저는 드는데 뭐 그런 걸 혹시 염두에 두거나 뭐 영향을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만화를 안 봐요. 본인
되게 창의적으로 만든 스타일이란 말이죠. 네, 그냥 저는 만화를 잘 몰라서 그래서 가끔 듣거든요. 근데 그 만화를 모르니까 제가 딱히 뭐 할 얘기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랑 만화방 2번이나 같이. 아 근데 그 80년대 그 만화는 안 봤다고요. 저는 개그 만화 좋아합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얼굴 음. 같은 그런 거를 빼기로 요즘은 하시기로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얼굴들을 약간 일부러 조금 sarcastic하게 약간 반대되는 그런 표현으로 오히려 이 이런 거요? 얼굴들이 네. 분명 뭐 이렇게 도축장 끌려가는 소들이 막 약간 눈물을 흘린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사진도 있고 영상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네. 동물들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자기가 죽임을 당하러 간다라는 거 아는데 이제 좀 웃고 있다던가 그게 저는 일부러 약간 반대의 표현을 조금 넣으시려고 한 건가 했는데 왜 최근에는 조금 그러지 않기로 하신 건지. 아 그게 정확하거든요. 그게 정확한 의미가 맞는데 만화적인 이미지를 조금 빼려고 했던 게 주변에서 좀 조언을 하기를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내가 뒤풀이도 많이 하고 좀 작가분들한테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 어떤가요? 그랬더니 좀 너무 만화적인 표현은 조금 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이래가지고 좀 수렴을 해서 그래서 조금 빼고 있는데 또 괜찮으면 또 다시 넣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뭐 좀 줏대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원래 하시던 그 느낌은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다음에는 개인적인 취향. 아 제가 좀 귀가 얇아가지고 들으면 바로 반영하고. 네. 약간 만화 그때 그 말씀하신 80년대 일본 만화를 접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느낌이 난다는 점도 재미있는 것 같고 네. 오히려. 그리고 사실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제 딴에는 제가 이게 제일 표현적으로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했거든요. 또 왜냐하면 좀 제가 약간 사람들 보면 좀 열받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이렇게 봤을 때 어우 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최선의 이미지라고 생각해서 고심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로테스크 매니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너 이런 이미지가 좋아서 이런 거 하지 약간.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과학적인 이미지를 좀 더 많이 넣으려고 했던 게 좀 그런 거에서도 좀 한몫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먹고 먹히는 그런 정육점의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 않는다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자기가 먹히는 자 입장이 아니라 먹는 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자기가 먹히는 자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딱히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당장 먹히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기적인 놈이기 때문에 제 입장밖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상상하면은 뭐 제가 뭐 악어한테 먹히면 끔찍하죠. 근데 뭐 딱히 그럴 일은 없고 그렇다고 닭을 안 먹을 생각은 없으니까요. 파라노이아 작업을 많이 한 이유 그게 그 뭐지 주제인 이유가 뭐죠? 아 많은 이유요? 아니 파라노이아를 다룬 이유, 파라노이아하고 아. 연관이 있는 거죠 본인이?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만약에 정육점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 뭐 중간 중간에 얘기를 해도 되고. 뭐 그 편집점 작업은 사실 이건 개인적인 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미술학원을 갔는데 막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면 여자애들이 엄청 싫어했거든요. 막 욕하고. 자기를 네. 여자애들이. 근데 뭐 이유가 뭐 제가 땀나서 냄새나고 그리고 못생겨서래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누구한테 잘못을 안 해도 증오받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조리가 있나 이랬는데 제가 재수를 할 때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학원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보고 제가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이 완전 싹 다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좋은 평판을 받고 못하면 나쁜 평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걔는 전혀 그런 거랑 맞지 않더라고. 그냥 애들이 다 싫어요. 이유가 수상하게 생겼대. 네. 근데 그 친구가 지금도 그러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안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아직도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그 친구가 저의 그런 인간관계론이나 이런 관념에 진짜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테 잘못 안 해도 충분히 증오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나쁜 사람보다 기분 나쁜 사람을 더 싫어한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박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보면 땀 냄새 나고 못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때 너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웃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비웃는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감정에 대한 약간 고자질적인 성격으로 작업을 하게 됐어요. 이거 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기를 보고 이제 그거에 이런 거 같은 경우 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쥐를 봤는데 쥐가 다른 쥐를 먹고 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아, 그 본인 경험한 거예요? 네. 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병이더라고요. 그러면 약도 먹었었죠? 네, 그렇죠. 지금도 먹고 있나요? 지금은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TV를 띡 틀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지들 할 걸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저를 보고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TV를 못 보겠는 거야. TV만 봤다면 날 보고 막 못생겼대 막. 그러니까 TV도 못 보고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지금 말한 게 과거예요? 옛날에요. 지금은 안 그렇고? 네, 지금은 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넘어가게 된 게 사람들이 이제 다 평등하다, 다 인간은 소중하다 이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거지 같은 사람은 사람들이 증오하니까요. 아무리 사람이 평등하다고 막 난리치잖아요. 사람은 평등합니다. 막 모두를 사랑하세요 이래도 지하철에 노숙자들은 와 이러고 다 도망가잖아요. 저도 그랬고 인간이 이제 소중하다, 인간이 중요하다 이런 게 인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그런 가치관에서 피해망상증이나 아까 내안의 정립점 이 멸시즈가 나온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어느 정도는요. 근데 지금 쭉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 내안의 정립점의 그래도 의도를, 왜냐면 아주 정확한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그런 거구나라고 알게 되지 않을까요?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이제 평면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평면만 하더라도 그런 의사가의 뭐 빌미를 작업에서 읽어낼 법한 단서를 좀 넣어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는 평론가는 몰라요. 작가가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딱 보고 얻을 수 있는 어떤 인상에 아무튼 기반해서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내안의 정립점의 그 취지는 충분히 설명 듣고 알겠는데 왜 영어로는 유어로 있어요? 너나 나나 다 정식어를 갖고 있으니까. 영어에선 보통 유로 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로테스크하다는 폭력을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내안의 정점에서는 이제 폭력을 표현하심으로써 그 시스템을 옹호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냥 사실은 옹호라기보다는 있다. 그냥 내 안에 있다. 그러고 그냥 그거는 원래 있는 거다. 약간 근데 그게 뭐 포지티브긴 하죠. 근데 이제 파라노이아에서는 어떤 외모 지상주의 그것도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있을 텐데.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연결되죠. 옹호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겪었지만 제가 겪어서 잔인한 건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떡해요? 세상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피해망상증의 재현 저희가 이런 사회다이기도 하고 자기 시위의 동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피해망상에 대한 분노 표출? 약간 고자질적인 성격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거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겠냐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모든 작업이 두 시리즈가 조금 자조적이네. 네. 그래서 제가 잘생겼어야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누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것도 내 잘못 아니고 이상하다고 싫어하는 사람 잘못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 싫다는데 어떡해요. 그 사람이 인격이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어찌됐건 억울하지만 이상한 사람이 잘못이죠. 굳이 잘잘못을 따지자면. 이 자리가 상담하고 어떤 처방을 주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죠.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눈초리가 아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그 뭐지 증폭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게 오히려 치료를 해야 될 그 대상이 아닐까요? 혹시?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좀 이제 여기서 이건 사실 이 작업에서는 조금 너무 나간 거지만 이제 더 크게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결국에선 사실 성적 배제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저를 싫어하는 남자들은 그렇게 뭐 그렇게 많이 싫어하지 않는데 이제 여자들이 개 싫어하니까. 근데 개 싫어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보면 알죠 그냥. 그냥 보면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고 도망가니까요. 그래서 이게 약간 성적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게 동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배제됨으로써 이제 인간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그 방향에 나는 부합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큰 시스템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아무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하도 단정적이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하겠는데 왜냐면 이런 말이 오히려 위안을 가장한 조롱처럼 느낄까봐 말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 정도의 외모를 중요한 건 안 갖고 있어요. 그거는 네. 그렇죠. 진짜 그렇게 그래서 그런 말을 해서 우리가 웃는 게 그야말로 피해망상 아닌가? 그런 피해망상의 기저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왜냐면 이제 다음 작업이 그 이거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겪은 건데 다음에 할 건 이제 이걸 이해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해놓은 작업들이 못생긴 사람들이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생긴 애들끼리 만나, 이쁜 애들끼리 만나, 못생긴 애들은 못생긴 애들끼리 돈 낮춰서 만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끼리 만나고. 근데 이게 좀 잔인하더라고요. 좀 무슨 계급제도 아니고. 근데 그게 되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이쁜 사람들끼리 만나고 못생긴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계속 못생긴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계속 점점 더 못생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종이 나뉠 것 같더라고요, 아예 그냥. 그래서 그런 더 못생겨지는 애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인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패션인데 이제 그러니까 패션과 이제 제 생물학적인 신체인데 저는 생물학적으로 완벽하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문제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사회학적인 신체로서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깨는 작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게다가 꽤 힘도 세요. 근데 사회학적으로는 이 어깨면 안 되더라고. 직각 어깨여야 되더라고. 어깨가 이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숨만 쉬어도 100kg인데 그냥 이래요. 그냥 100kg가 넘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기능을 잘 하려면 뼈대가 더 가늘어야 되고 허리도 이러면 안 되고 다리도 더 훨씬 길어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신체랑 생물학적인 신체의 괴리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마지막은 패션인데 옷도 이제 딱 보면은 이 사람 못 입었다 이런 걸로 사람 기피하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왜 그 권력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옷을 잘 못 입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잘 입은 옷과 못 입은 옷의 권력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잘생긴 사람끼리 만나서 더 잘생긴 사람 만들고 못생긴 사람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작업을 한다는 그 아이디어는 독창적이고 재밌는 것 같긴 해요. 그 주장엔 딱 동의는 안 가지만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긴 해요. 그게 또 미술 창작이 가질 수 있는 상상력의 자유고. 그리고 뭐 여기에 이게 장우재 씨 블로그나 이런 걸 보는 사람이 있죠. 네. 어떤 게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대 작가 가운데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조회수도 되게 높더라고. 근데 물론 거기서 다른 주제가 내가 볼 때 선정적인 이유여서인 것 같기도 해. 그게 좀 커. 근데 아무튼 블로그를 통해서 장우재 씨를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 세대가. 근데 그게 뭔지 나 같은 사람 모르기 때문에 한번 얘기 듣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매력이에요? 시원하다는 게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원래 약간 한국 이제 물론 제가 제 세대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그냥 베타메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메일이 있고 베타 메일이 있으면은 물론 알파 피메일도 베타 피메일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한국에서 베타 메일들이 가지는 약간 억한 심정들이 좀 있거든요. 약간 억울한 심정들이나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많은 건 이제 돈이나 부의 격차도 있고 외모의 격차도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뭐 일부 사람들이 여기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DC 인사이드 같은 경우는 뭐 가장 핫한 글들이 자기 외모 비하가 엄청 많거든요. 이제. 막 연예인 자식들이 이제 슬슬 나와서 이제 10몇 살 됐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 거 보면 외모가 빛이 나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와 떡잎부터 다르구나. 뭐 이제 뭐 떡잎부터 뭐 빌딩 한 채 뭐 외모도 많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자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나 이제 그런 걸 짚어주는 게 이제 또 미술계에서도 이제 오제 형 같은 분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상세하게 풀어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거기에 동의도 하고 이제 또 댓글 같은 걸 또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거 또 싸우는 거 보는 재미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튼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관심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의 연원이 무엇인지. 제가 좀 생물학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그냥 꿈이 생물학자였는데 그래서 그냥 원래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주 종목은 동물 분류학이고요. 그러니까 분류학은 이제 그런 거 종속 학문계 해가지고 이 동물 어느 속 어느 과에 속해 있는 그런 거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파내려가는 건데 그걸 제가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거 관련해서 글도 쓰고 그러고 영상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작가로서? 솔직히 좀 자기 불만이랑 자기 희망 한번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볼래요? 희망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기 불만 어려운 길이 펼쳐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요? 외모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작업적으로요. 그러니까 왜요? 왜? 일단은 제가 이제 작업을 보여줄 일이 있잖아요. 뭐 전시도 하고 할 일도 있고 근데 이제 일단은 좀 호불호가 당연히 강한데 근데 정확하게 어느 쪽이 불호고 어느 쪽이 호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잘못 판단한 거 알까요? 뭐 그럴 수 있대. 근데 좀 이제 기성에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불호 쪽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참석하면서 이제 좀 있으신 분들한테 뭐 강제로 포포를 거의 보여드렸는데 근데 기성이 있으신 분들이 좀 안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젊어서는 조금 쉽지 않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거 그만두면 전 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작업은 하긴 할 건데 본인의 바람 그러니까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이걸로 생존이 되면 좋겠어요. 누구나 꿈꾸는 거지만 근데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꼽사리 껴가지고 공간 운영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지인들이니까 블로그 보는 분들 많잖아요. 사실 여기 계신 한 95%가 제 블로그 보시는 분들인데 뭐 어떻게 95%가 돼? 거의 그럴걸요. 아니면 이제 거수해가지고 이제 하면 한 90%는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다 저기 그분들은 적당히 연대해가지고 뭐를 이제 뭐 실험적인 걸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따라와 줄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뭐 이렇게 막 리더십이 있는 타입은 또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뭐 어떻게 해서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떻게 솔직히 사실 미래에 뭘 하고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오재님 작업을 되게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재님 작업이 원래 이제 겉으로 보면 되게 공격적이고 호전적으로 보이는데 전 되게 저게 회의론적으로 되게 느껴졌어요. 회의론적 작업이죠. 네, 그래서 우성과 여성이 완전히 이제 진짜 종족이 아예 삭제돼 버리듯이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회 현상이나 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오재님의 작업도 되게 많이 약간 영향을 받고 적응하거나 진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사회 문제나 혹은 이 어디로 가야 되는 자기 방향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좀 조금이나마 좀 추측을 해본다면 어떤 방향인지.
일단은 이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사필 규정이라고 바르게 갈 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처음 막 계급제가 있을 때는 계급제가 나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무너졌던 사람들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자본주의 초기에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 비평을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계급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형평성 있다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동의 안 하잖아요.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한데 이거 어떻게 때려 부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실제로 부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이거 인식이 정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한 건 외모 유전자 계급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예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호언장담하는 게 있어요. 한 100년 뒤에는 사람들이 그 외모 계급 가지고 미친 듯이 싸울 거야 아마. 그게 사회적인 진짜 갈등이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힘든 길이 펼쳐져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불호 쪽인 거고 그래서 그냥 노선은 작업 노선이냐 그럼 그냥 욕 먹으려고 작업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냥 더 사회의 문제 사람들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더 적극적으로 더 반대하고 그냥 욕 먹는 작업 하려고요. 네. 그래서 매 워크숍 때마다 수도권 바깥에서도 이 손님들이 오고 그러셨는데 오늘 아까 질문했던 예언 말씀하셨던 분들은 전북 전주에서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전북 지역 작가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수강하셨던 분이셨는데 초대장부에도 진짜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기 여기서 맞추고 이렇게 테이블 놓고 음식을 좀 다갈 준비를 했으니까요. 먹으면서 작가하고 좀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